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투미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입니다. 저를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라든지 각종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대한 설명들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투미TV도 있는데 보다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각종 다양한 정보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항들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완화해 주든가 더 나아가서 면제를 해주는 사항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노후계획도시들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사업성 부족이거든요.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더 호재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문제점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됐다라고 해서 이 노후계획도시들이 모두 다 잘 진행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려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과연 어디까지 줄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법안 자체는 법정 용적률을 맥시멈까지 주도록 해서 최대 500%까지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들을 보게 되면 용적률 200% 전후로 지어진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분양 세대수 증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업성이 부족하다라는 말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용적률 500%를 모두에게 다 주기에는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제 도로망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부족하고 여기에서 과밀합금 문제까지 복합적인 사항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그냥 주기보다는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흡수할 수 있는 역세권 주변으로 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비역세권에 있는 단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역세권만 인센티브 주는 거는 역차별 아니냐, 과도한 혜택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용적률을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한 기부 체납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공공기여분을 요구한다든지 임대주택 등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면 막상 역세권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 용적률 인센티브가 호재인 줄 알았더니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면 남는 게 없다라는 반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진짜 호재인지 아니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 실익이 없는지는 끝까지 가봐야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설령 인센티브를 잘 준다 하더라도 일기 신도시에 대한 인구만 하더라도 100만 인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00만 인구가 모두 다 이주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분명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주 대책이 면밀하게 수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혼란이 나올 수가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예시를 보게 되면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낮지만 막상 지자체에서 이주 철거 시점을 갖다가 지연시키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정비 사업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완공까지의 시기도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지들이 모두 다 눈여겨볼 지역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과 같이 우려점도 공존하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보다 냉정하게 투자를 결정한다라고 하면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없다 하더라도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는 분당을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분당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집값도 높고 바로 인접한 지역들의 신축 아파트 시세도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판교를 들 수가 있을 텐데 판교 집값이 워낙 높다 보니까 분당 같은 경우도 설령 우리가 1대1 재건축으로 간다 하더라도 분담금을 5억씩 낸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재건축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의 모든 재건축들이 다 추진될 수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분당에 있는 단지들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정비 사업을 추진하자라는 의지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지역을 꼽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평촌 등을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를 벗어나서 한번 보게 되면 서울시 내에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지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자면 노원구에 있는 상계동 중기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계동 중계동 역시 80년도에 조성된 노후계획도시이긴 하지만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사업성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상계동 중계동 같은 경우는 역이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역세권인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역세권 주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아무래도 노원구 같은 경우는 대상지들이 많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